과 같은 경우는 유리수의 성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내용을 빠르게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여기에서 순환소수는 유리수다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 유리수의 성질이니까 여러분들이 유리수라는 게 어떤 거였는지 한번 다시 정의를 한번 내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분수 형태로 쓸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그랬고 A와 B는 어떤 수가 되는 거죠? 정수가 되고요.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가 되고요. B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어. 결국 분수 형태로 쓸 수 있는 수는 우리가 유리수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주어져 있었던 이 분수를 소수로 바꿨을 때 우리가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유리수인 분수를 소수로 바꿀 때 유한소수라는 친구가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죠? 순환소수라는 게 있었는데 이 순환소수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 아래 똑같은 숫자가 반복해서 나오는 순환하는 무한소수입니다. 아시겠지? 순환하는 이 무한소수도 역시 유리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유한소수가 되는 케이스 뭐가 되는 거죠? 오케이. 분수인데 기하분수 분모의 소인수가 뭐가 되면 되겠죠?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존재한다면 그 분수는 뭐가 된다고요? 유한소수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 뭐가 됩니까? 순환소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아니지만 얘도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었죠. 무리수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파이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옳은 것을 있는 그대로 골라라 그랬습니다. 기억, 순환소수는 유리수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유한소수 유리수 맞죠? 그 다음에 무한소수는 유리수이다. 이해 잘못됐습니다. 무한소수 중에서 어떤 것만? 순환하는 무한소수만 유리수가 될 거고요.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입니다. 맞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 다음 미음,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이다. 아니죠. 이런 경우에 이걸 나중에 우리 명제라고 따로 공부를 할 텐데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져줄 때 이 앞에다가 모든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줘 보세요. 모든 무한소수는 순환소수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치? 어떤 무한소수는 순환소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모든 무한소수는 될 수 없어서 이런 경우에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1번 정답은 3번. 됐죠? 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유리수의 성질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분모가 35이고 순환소수로만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얘가 지금 순환소수가 된다는 얘기는 분모의 소인수가 뭐가 있다는 얘기죠? 분모 소인수가 2나 5 이외에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저 분수는 5분의 1보다 크고요. 이 분모가 뭐가 된대요? 35가 되겠고요. 분자 우리 모르잖아. 분자 모르니까 여기를 x라고 놓겠습니다. 7분의 5죠. 자, 그럼 우리 얘를 한 줄만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줄만 더 써요? 분모를 뭘로 바꿔? 35로 바꿀 거야. 그 여기는 35분의 7이 되겠고요.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35분의 2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순환소수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랬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여기는 5 곱하기 7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가능한 x는 뭐가 될까요? 7의 배수가 아닌 수. 맞아요? 이거 다 써.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 일일이 써도 돼. 근데 우리 이 x는 25보다 작고 7보다 큰 수 중에서 7의 배수만 골라내면 되죠. 그쵸? 그럼 지금 25에서 7까지 지금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수는 모두 몇 개 있을까요? 25에서 7을 빼고 얼마? 1만큼을 빼줘야 되죠. 왜? 양쪽 끝이 포함되지 않았거든. 결국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분수는 분모가 35인 분수는 모두 몇 개 있다는 얘기죠? 17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만 제외한다고요?
7의 배수를 골라내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7의 배수는 14와 뭐가 있습니까? 21이 있겠지. 결국 17에서 이만큼 빼주면 되니까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15개. 됐지?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이 순환소수를 얘를 순환마디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우리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0.416 땡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이 소수를 분수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거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나타내 줍니까? 순환마디,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순환마디의 개수가 1개니까 9의 개수가 하나고 소수 세 자리 쓰니까 900분의 416에서 얼마만큼 빼주면 돼요? 41만큼 빼주면 되겠죠. 여기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900분의 여기 계산해주면 여기 얼마가 되는 겁니까? 375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 우리 약분을 한번 해볼까요? 9로 약분을 해줘요? 3으로 약분을 할까요? 여기 15로 약분을 해도 되긴 되는데, 그치? 15로 약분을 하게 되면 여기 60이 되겠고요. 여기 얼마가 됩니까? 25가 되겠죠. 결국 또 약분해 주게 되면 여기 어떻게 돼? 1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라고 우리가 갈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이 순환소수를 분수 형태로 바꾸는 방법, 이렇게 공식 형태를 우리가 구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를 준비할 때 우리 어떻게 가는 거죠? 주어져 있었던 이 순환소수를 0.416666 이대로 쓰고요. 자, 기억하세요. 순환마디를 소수점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여기다 얼마 곱해주면 되죠? 1000을 곱해주면 되죠. 1000. 얼마 곱해준다고요? 1000. 결국 여기는요. 1000x가 어떻게 됩니까? 416.6666 나가죠. 왜 이렇게 주냐면 여기에 있었던 이 순환마디를 다 지워버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순환마디가 소수 첫째 자리부터 시작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 얼마 곱해주면 되죠?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100x는 41.6666 나가겠습니다. 됐죠? 그럼 결국 얘를 빼주게 되면 여기는 900x가 416에서 41 빼는 게 제일 어려워. 이게 얼마야? 375가 되니까 우리가 원래 구했었던 얘랑 똑같아지죠. 아시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 형태로 구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순환소수를 x라고 놓고 정의에 따라서 구해주는 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얘를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내 줍니다 그랬습니다. 얘를 모두 유한소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 앞서서 분수가 유한소수가 되는 조건이 뭐가 됐었죠? 유한소수가 되는 조건이 오케이 기약분수 분모 소인수가 뭐가 된다고요? 2나 5만 존재하면 된다 그랬죠. 그치? 자, 그럼 이 조건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분수는 어떤 분수냐면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x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5 곱하기 11분의 x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모두 다 유한소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 분모에 있었던 3과 11을 동시에 없애줘야 되겠죠. 결국 우리는 x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33의 배수가 됩니다. 그쵸? x가 33의 배수가 되면 무조건 이 분수는 전체 뭐가 되는 거죠? 유한소수가 될 수 있어서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몇 번? 5번. 됐죠? 같은 경우는 우리 시계 계산에서 어떤 성질을 활용해 준 겁니까? 지수법칙. 지수법칙 우리 빠르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수법칙에서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될 건 미치 같은 지수의 곱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오케이. 지수의 합과 같습니다. and
또 우리 어떤 얘기 했습니까? 미치 같은 지수의 나눗셈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세 가지로 우리 생각했어. 세 가지로. 어떻게 했냐면 a의 n-n 이거 언제야? 앞에 있었던 지수가 뒤에 있는 지수보다 클 때 1이 되는 경우는 지수가 같을 때 얘는 사실 똑같은 숫자를 나누는 거니까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습니까? an-n분의 1 얘는 어떻게 될 때?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될 때 우리 써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수 법칙에서 거듭제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am제곱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것 이거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거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거죠? a의 m제곱이 몇 번 n번 곱해져 있었습니다. n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a의 m 곱하기 n 또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a의 n제곱에 m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b분의 a의 n제곱입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돼? bn의 an 뭐 이런 공식들을 우리가 기억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이 문제에 접근하는데 어렵지 않죠. 1번과 같은 경우는 얘가 실제로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x의 8 빼기 2가 되니까 x의 몇 제곱이야? 6제곱이죠.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2번 맞네요. 그쵸? 왜냐하면 음수가 짝수번 곱해져 있으니까 양수가 되고요. 3, 4, 12니까 여기 맞겠고요. 3번과 같은 경우 여기도 3의 세제곱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27x의 6제곱이 돼야지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는 x 4제곱에 y 6제곱 이 값은 그럼 여기 얼마가 됩니까? 얘 제대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8x 세제곱에 y 6제곱이 되겠죠. 5번 정답은 2번이에요.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6번 같은 경우에 어이구 좀 뭔지 좀 헷갈려 보이는데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지수법칙 그대로 활용해 준 겁니다. 자, 우리 부분 나눠서 생각을 해주게 되면요.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저 노란색은 4의 4, 5제곱이 몇 번? 3번 곱해져 있었던 거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4의 15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고요. 자, 여기는 이제 4의 5제곱이 몇 번? 4번 곱해져 있었죠.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4의 6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색으로 가죠? 초록색으로 할게요. 자, 여기는 그러면 4가 몇 번? 125번. 125번 곱해져 있었던 거죠. 그쵸? 자, 그럼 얘를 순서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4의 15제곱 나누기 4의 6제곱 곱하기 4의 125제곱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곱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이 경우 우리 어떻게 가는 거죠? 미치 같은 지수의 나눗셈은 앞에 있는 지수가 더 크니까 뒤에 있는 지수를 빼고 더하기 125 해주면 되겠죠. 결국 여기는요. 4분의 9 더하기니까 134가 되겠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냥 가면 안 되네요. 얘 16의 k제곱이래. 16의 k제곱이니까 우리 16이라고 하는 건 우리 어떻게 갈 수 있죠? 16은 4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쵸? 결국 얘를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는 4의 제곱이 되면 이게 뭐가 돼야 돼? 여기 67이 되면 되겠죠. 맞습니까? 결국 여기는 16의 67제곱이 돼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K가 얼마가 되는 거죠? K는 67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럼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죠. 신난다고 4번 찍을 뻔했는데 그치? 문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7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7번 문제도 역시 시계 계산, 기본적인 시계 계산인데요. 여기는 일단 부호부터 따져볼까요? 부호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음수가 2번 곱해져 있으니까 자,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긴 이렇게 갑니다. 5x제곱 y3제곱분의 15x제곱 y제곱 곱하기 2xy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지수법칙 써도 되고요. 곧바로 이렇게 약분을 할게요. 지워지고 없어지고 지워지고
지워지고 3이 됐으니까 결국 얘 정리해보면 여기 얼마가 되는 거죠? 6x가 되겠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는 사실은 여기가 몇 배가 되는지 이렇게 지수가 거듭 제곱이 돼서 양수음수 따지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8번 볼게요. 8번. 8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부등식의 성질. 우리가 이 부등식의 성질은 등식의 성질과 동일하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컨대 A가 B보다 더 작았대요. A가 B보다 더 작았는데 얘를 이제 신나게 이제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 놓고 띠디딕 놨어요. 이래 놓고 이 부등식의 양쪽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이렇게 더했습니다. 이렇게 뺐습니다. 이렇게 곱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눠주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된다 그랬죠?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되는 거죠? C가 0보다 클 때만 만족이 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이렇게 놓고요. 야야 아닌데 흑심을 안 품을게. 자 다시 여기다 쓸게. 그럼 흑심 안 품고 다시 쓸게요. 자 여기는 C랜다 또 A 곱하기 C B 곱하기 C를 했는데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으면 원래 있었던 부등호랑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C가 어떻게 된다고요? 0보다 작습니다. 마찬가지로 A, B가 있었고 나누기 C를 했더니 얘가 0보다 커졌대. 역시 어떻게 됩니까? C가 음수가 되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얘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요. 이 부등식의 성질 그냥 이렇게 문자로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가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잘 몰라. 이럴 경우에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숫자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거 만족이 되죠? 네. 양변에다가 제가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했습니다. 그 여기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숫자 가지고 생각하면 절대 실수하지 않아. 아시겠지? 부등식의 성질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제 가겠습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이 형태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대요. 맞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2A 플러스의 2B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보다 작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야? A 플러스 B는 1보다 작습니다. 이거 맞죠? 그치?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처음에 있었던 원래 부등식이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었거든요. 맞지?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플러스 2를 하고 여기다도 2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 이게 뭐가 됩니까? 2a-1이 1-2b가 되니까 2번도 맞습니다. 됐지? 그러면 3번도 맞죠? 왜 그러냐면 우리 원래 있었던 부등식이 2a-3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b였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4 여기도 4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2a 플러스 1이 3 마이너스 2b가 되니까 여기도 맞습니다. 됐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근데 4번 문제를 보니까 어머나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부호가 바뀌었거든요. 그치? 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바뀌지 않았어.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해볼게요. 마이너스 1을 곱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얼마를 곱해줘? 4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A가 4B 마이너스 4보다 크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어떻게 해줍니까? 양변에 플러스 6을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6 플러스 6을 해주게 되면 이게 뭐가 돼? 정답은 4번. 5번도 똑같죠?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부등식의 성질 활용해서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 문제는 우리 여러 번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했었죠? 미지수의 개수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랬는데 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풀어보면요. a 플러스 b의 x가 도와주세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보다 작죠. 그리고 x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분의 2a 마이너스 3b가 돼야 돼. because 우리가 주어져 있었던 이 해가 부등호 방향의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결국 그 얘기는 여기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얘가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되게 중요합니다. a 플러스 b가 뭐란 얘기야? 양수란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 됐죠? 그리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분의 2a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요. 결국 여기는 6a 마이너스 9b는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왜? 양수, 양수, 음수 두 개니까. 됐지? 결국 얘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면요. 5a가 얼마가 되는 거죠? 5a가 10b죠. 결국 a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5b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b네요. a가 2b라는 조건을 찾을 수 있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를 가져올 거야. 얘를 다시 따다다다닥 보면 a와 b의 합이 양수였거든요. 근데 a가 2b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우리 어떤 걸 할 수 있어? 3b가 0보다 커요. 결국 b도 역시 뭐가 된다는 얘기죠? 양수죠. b도 양수고 역시 a도 역시 뭐가 되는 거야? 양수 조건이 지금 숨어져 있습니다. 됐죠? 자, 지금 이 원래 있었던 한 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찾아냈으니까 이 조건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보면 한 줄 더 쓸게요.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a-3bx 플러스에 b-2a가 0보다 크다는 이 부등식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됐지? 그럼 봐봐라. a의 조건이 뭐였어? a는 2b라 그랬잖아요.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 어떻게 되는 거죠? 2b-3bx 플러스에 b 마이너스 여기 얼마가 되는 겁니까? 4b가 되겠죠. 됐어요? 얘가 0보다 커요. 그리고 여기 있었던 값이 뭐가 돼? 마이너스 bx가 뭐보다 크죠? 뭐보다 커? 3b보다 크죠? 그쵸? 결국 x는 자 여기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b가 음수거든요. 결국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정답 몇 번? 5번이라고 찾아가야 됩니다. 됐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 사먹으러 갔는데요. A마트와 B마트가 각각 할인 행사를 하고 있었나 봐. 근데 지금 A마트는 아이스크림을 구매를 하면 한 개를 덤으로 준대요. 그리고 B마트에서는 아이스크림을 구매를 하면 전체 가격에서 10%만큼을 할인해 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A마트에서 구매하는 게 유리한 최대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생각을 합시다. 만약에 제가 A마트에서 X개를 구매했다고 볼게요. 그럼 볼까요? X개를 A마트에서 구매할 때 내는 돈은 얼마가 되는 거지? 1000X만큼이 되겠죠. 맞아? 그럼 만약에 우리가 X개만큼의 돈을 내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개를 살 거야. 내가 두 개를 사면 2,000원을 내고 두 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몇 개를 갖고 오는 거죠? 세 개를 갖고 오는 거죠. 그치? 지불하는 금액은 1000X지만 B마트에서 똑같은 개수의 아이스크림을 사려면 몇 개를 사야 되는 거야? X 플러스 1개를 사야 되는 거야. 맞잖아. 그치? 결국 얘는 B마트에서 지불할 금액은
10% 할인을 한다 그랬으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분의 90 곱하기 1000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x 플러스 1이 요렇게 되는 값을 찾아가면 되겠죠. 맞습니까? 왜? A마트가 더 유리하다 그랬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양변을 뚜다다닥 이렇게 약분을 하고 가겠습니다. 결국 여기는 x가 어떻게 됩니까? 0.9x 플러스에 0.9가 되겠지. 얘를 풀어주게 되면 0.1x가 0.9보다 작고 x가 9보다 작은 수를 찾아야 돼. x가 9보다 작으니까 얘는 몇 개까지? 8개까지는 A마트에서 구매를 하면 더 이득이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됐지? 계산기로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우리 11번 가겠습니다. 이 11번은요. 보니까 x, y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원래 미지수가 2개 있으면 식이 몇 개 있어야 되죠? 식이 2개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자연수 조건에 의해서 식이 2개가 있는 효과를 나타내 줍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어떻게 풀 거냐면요. 3y는 20-x라고 놓겠고요. 결국 y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0-x가 되겠지. 맞습니까? 근데 얘가 지금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20-x가 뭐가 되는 수밖에 없죠? 3의 배수가 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맞아요? 결국 얘가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x와 y의 순서쌍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얘가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x가 2라고 한다면 이게 전체가 얼마가 돼? 3분의 18이니까 6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될 수 있죠? 5,15니까 여기 5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엔드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가 12가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으니까 8, 4. 또 뭐가 있어? 11, 3. 얘 위를 올려줄게요. 얘가 11이 된다면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14. 또 뭐가 있습니까? 14가 되면 2가 되겠고요. 왜? 이거 이런 얘기야. 20-에 14분의 3을 해주게 되면 2가 되는 거잖아. 됐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직접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이게 17이 된다라고 하면 3분의 3이니까 1이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결국 해가 모두 몇 개 있습니까? 둘, 넷, 6개 있겠죠. 정답 몇 번? 5번. 됐죠? 문제풀이의 기본인데 우리가 이걸 좀 기억을 해봅시다. 우리 방정식이라는 게 뭐였었죠? 방정식? 오케이.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그냥 x를 구하는 거요. 미지수를 구하는 거요가 아니라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뭐라고 얘기하죠? 등식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참과 거짓이 결정된다는 얘기는 참이라는 얘기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얘기고요. 거짓이라는 얘기는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값을 보면 해가 주어져 있어요. 이 해가 주어져 있어서 x, y에다가 x에는 5를 y는 2를 각각 대입해 주게 되면 등식이 만족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a는 얼마가 되는 거죠? 5 더하기 1이니까 6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and 10-의 b가 3이 되는 거니까 b가 얼마가 됩니까? 7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b-a는 7-6이 되니까 이거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됐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간단하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1차 함수를 찾을 거예요. 1차 함수. x와 y의 관계식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차 함수니까 y가 뭐가 돼야 돼? x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으로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그치? 이 관계가 만족이 돼야 우리 1차 함수라고 얘기할 텐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뒤쪽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되겠지만 우리 함수라는 것은 무엇을 함수라고 했습니까? 두 변수 xy가 있는데 x 값이 결정이 됨에 따라 y 값이 반드시 몇 개? 하나가 결정이 되는 관계를 우리 함수라고 얘기했죠. 그치? 얘는 꼭 1차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 y 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건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연수 5가 주어져 있었어. 약수 몇 개 있어? 2개 끝. 자연수 10은 너무 크다. 1, 2, 5, 10,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에 비해서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자연수 x의 약수 y 이거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죠. because 왜? 자연수 x 예를 들어서 10의 약수는 하나로 결정되지 않잖아. 4개니까 여러 개 있으니까 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됐지? 근데 우리 문제는 1차 함수니까 한번 볼게요. 야, x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y래. 여기는 이거 1번과 여기다 쓰겠습니다. 1번 이제 어떻게 쓰죠? y는 2분의 x의 x 마이너스 얼마가 돼? 3이라고 쓰니까 얘는 2차식이야.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 2번과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갑니까? 넓이니까 y는 파이 x의 제곱이니까 여기도 아닙니다. 2차식이에요. 그 다음 3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의 부피니까 y는 뭐가 되는 거죠? x의 세제곱이죠. 얘는 3차 함수야.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어쨌든 그 다음에 4번 800원짜리 우유 1개와 여기는 결국 y는 어떻게 되는 거죠? y는 500x 플러스 800이니까 어머나 y가 x에 대한 1차식으로 주어져 있죠. 정답 몇 번? 4번. 그 다음에 5번과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거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속력 곱하기 얘가 이렇게 됩니다. 얘는 함수는 함수인데 1차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반비례 함수야. 반비례 함수의 형태는 어떤 형태였었죠? y 원점 x축 잡고 얘는 이렇게 a 값이 양수니까 어떻게 1, 3, 4분면을 지나는 이런 곡선이 된다고 그랬죠. 그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14번에 1차 함수 그래프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서로 평행합니다. 그랬어요. 서로 평행하다. 서로 평행하다. 자, 우리가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뒤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a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 a를 어떻게 구하죠? 얘를 기울기라고 해서 오케이. 여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점을 2개 드리겠습니다. x1, y1 여기 q점은 x2, y2라고 드리면 이거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죠? x2-x1분의 죄송합니다. 여기 또 뭐가 됩니까? y2-y1 얘는 사실은 똑같아요. 뭐랑 똑같아? 여기 순서대로 갑니다. 여기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 뭐가 되면 돼?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나오는 게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얘가 지금 얘는 x가 x1일 때 y 값이거든요. 이거의 수학적인 의미잖아. 이게 함수 값이잖아.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 기울기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b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b는 y 절편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죠. y 절편은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감사합니다. x가 0일 때 무슨 값이야? y의 값이에요. 됐지? 자, 그럼 우리 x절편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x절편은 y가 0일 때 x의 값이니까 이거 정리해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x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직선이 평행화 돼요. 직선이 평행할 조건 뭐가 만족이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기울기가 같고 뭐가 돼야 돼? 절편이 달라야 되겠지. 그치? 절편이 다릅니다. 결국 여기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자는 얘기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만약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얼마? 8이라고 쓸 수 있겠죠. 결국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9가 되니까 이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a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a가 얼마?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을 정리해 볼 수 있겠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정답 몇 번? 1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우리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번 문제에서 y는 ax-b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1차 함수 y는 -bx-a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졌거든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거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하늘색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a의 부호는 양수야, 음수야? a의 부호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수가 되겠고요.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죠? y절편입니다. 결국 마이너스 a가 양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b가 뭐라는 걸 알 수 있겠어? 음수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y는 -bx-a 이라고 하는 1차 함수의 부호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 계수들을. 그럼 마이너스 b는 b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양수가 되겠고요. a가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a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양수 조건을 만족시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좌표평면에다 나타내 준다고 치면, 자, 보세요. x축 원점, y축 잡고요. 요게 지금 뭐였어? 이게 y절편이잖아. y절편 양수 대충 여기 마이너스 a라고 놓을 거고요.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 그래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결국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습니까? 여기가 제 4사분면을 지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5번 정답은 몇 번? 4번이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이 16번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1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 만나는 점을 p,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때 r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는 모든 함수 문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문제의 절반 이상은 풀립니다. 저 그래프를 우리가 좌표평면에다 한번 나타내 볼게요. x축, y축 원점 잡고요. 여기에 지금 y절편이 3이죠. y절편이 3이고요. x절편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네. 맞습니까? 자, 그럼 일단 우리는 x축과 만나는 점을 p점이라고 놓을 거고요. 그 요점을 뭐라 그래? q점이라고 놓겠죠. 그리고 r점은 6,4니까 대충 요 정도에 있습니다. 이 r점이 지금 6,4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지.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삼각형 PQR의 넓이는, 야, 이거 R인데 이게 R인데 이걸 잘못 썼구나. 그쵸? 삼각형 PQR의 넓이는 요 넓이를 구해주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하죠? 오케이. 다른 거 공식도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세요. 다른 거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에서 1번, 2번, 3번 넓이를 빼주시면 돼요. 결국 우리는 요만큼의 길이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게 여기가 4가 될 거거든요. 됐죠? 그럼 볼까요? 우리 이 노란색 직사각형의 넓이는 24예요. 그리고 이 1번의 넓이는 요 길이가 얼마죠? 1이죠. 맞습니까? 결국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6식은 써드리겠습니다. 플러스에 여기 얼마야? 자, 그 다음에 우리 17번 갈게요. 자, 17번 문제에서 순환소수 2.05를
분수로 나타내면 90분의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다음 풀이 과정을 빠짐없이 기술하세요 그랬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다 써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2.05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죠? 오케이, 90분의 205 마이너스의 20이 돼서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90분의 185가 되겠죠. 결국 A가 얼마라는 얘기죠? 185라는 거 하나 구할 수 있겠고요. 얘를 이제 기하분수로 바꿔야 돼. 이걸 기하분수로 바꿔주게 되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 5로 나눠주게 되면 5, 7에 35, 5, 35 그치? 여기는 18분의 37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결국 B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죠? 18이 되겠습니다. 결국 A는 185, B는 얼마? 18. 풀이 과정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쓰실 때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여기 우리 처음에 있었던 2.05 얘를 뭐라고 쓰는데? x라고 쓰고요. 얼마를 곱해요? 100x는 205.55 나가고요. 그 다음에 10x가 어떻게 됩니까? 10x는 20.5 나가면 되겠지, 그치? 여기서 이렇게 빼주게 되면 여기 얼마가 되는 거죠? 90x는 185가 되겠고요. 결국 x가 90분의 185가 되니까 a는 185, 그리고 얘를 약분해 주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18분의 37이어서 b가 얼마? 18이라는 것도 구할 수 있겠죠. 어떤 방법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눈으로만 풀지 마세요. 됐지? 18번은 이거 되게 귀찮은 거더라고요. 이 18번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주어져 있었던 식을 한 두 줄 정도 써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4x-의 대괄호, x제곱 마이너스의 중괄호, 1 플러스에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x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결국 여기 다시 한 줄 쓰면요. 4x-의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동료끼리 정리를 해보게 되면 여기는 6x제곱 마이너스의 2x 플러스 1이 되는 거거든요. 맞나요? 결국 이 값은 12x의 제곱 플러스의 4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4x 플러스 얼마가? 11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겠지. 결국 여기는 11x 제곱 플러스의 2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우리 1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도 해를 구한 다음에 수직선상에다 나타내 줘야 되는데 얘를 수직선상에다 나타내 주는데 잠깐 실수한 친구가 있어. 잠깐만. 문제 한번 봅니다. 이 19번 문제에서 해를 수직선에다 나타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여기 보니까 개수가 지금 소수로 주어져 있거든요. 양변에 얼마를 곱해주죠? 10을 곱하겠습니다. 이 10을 곱해주게 되면 우리 2배의 3x-1 여기는 7x 마이너스에 40이라고 쓸게요. 실수하지 않게 2x-1이라고 놓고 이제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6x-의 2가 7x 마이너스 여기 얼마 됩니까? 8x 플러스의 40만큼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정리해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7x가 어떻게 돼? 40이 이하죠. 결국 x가 어떻게 줘야 되는 거죠? 6 이하가 되겠고요. 얘를 수직선상에다 나타내주게 되면 여기가 x가 되고요. 6 이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됩니다. 이하니까. 됐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번 같은 경우는 얘를 어떻게 구하래요? 가간법과 대입법으로 각각 구하라 그랬으니까 대입법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었던 식을 우리가 x 플러스의 2y는 5에서 x를 어떻게 쓸 수 있어? 5-2y라고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여기다 대입해주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2배의 5-2의 y 플러스에 3y는 8이라고 쓸 수 있어서 10-4y 플러스의 3y는 얼마? 8이죠. 결국 여기 y는 얼마가 되는 거죠? 2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고요. y에다 2를 대입해 주게 되면 x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해가 1과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관법을 y를 없애요? 좋아요. y를 없앨게요. 그럼 위에 있는 식에다가는 3을 곱해서 6y는 여기 15가 되겠고요. 여기는 4x 플러스의 6y가 얼마? 16이죠. 빼겠습니다. 빼보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x가 얼마가 되는 거죠? 1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고요. x에다 1 넣어주게 되면 y가 얼마가 돼? 2라고 하는 것을 구해볼 수 있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패턴이긴 한데요. 이렇습니다. 1차 함수 fx가 이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이럴 경우에 우리는 기울기부터 따져줄 텐데 아까 기울기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오케이, 우리 x 증가량분의 y 증 자, 내려가시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리고 두 점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y1-x2분의 y2 또는 어떻게 간다 그랬죠? x1-x2분의 fx1-fx.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치? 자, 그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이 식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여기 주어져 있었던 값이 fx에서 죄송합니다. f3에서 f-1을 빼주게 되면 이게 8이라고 주어졌잖아. 그치? 이게 지금 등식이거든요. 등식 여기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3-1분의 3-1분의 8 똑같은 걸 이렇게 썼어. 그럼 우리 수학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네. 그럼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거죠? 키우기. 이거의 수학적인 의미는 x가 3에서 마이너스 1로 변할 때 y가 어떻게 됐습니까? f3에서 어떻게 f-1까지 같이 변한 거잖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돼서 이게 결국 얼마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기울기 얼마라는 거 알 수 있겠어? 2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2가 되면서 기울기가 2가 되면서 얘가 어떤 점을 지난대요? 2,8을 지난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됐죠? 결국 여기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y는 2x 플러스의 얼마? 4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겠죠. 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2,8이라고 하는 이 점은 자 중요합니다. f2는 뭐라고 쓸 수 있죠? 8. 이거의 수학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x가 2일 때 y. 오케이. x가 2일 때 y가 8이니까 2 곱하기 2 더하기 b가 얼마? 8이라고 쓰면 b는 얼마가 되는 거죠? 4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어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죠 뭐. 좌표축 그냥 그릴게요. 저기 여기가 x축, 여기 y축이라고 놓고요. 원점 잡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게 2x 플러스 4야. 됐지? 그럼 y절편이 얼마가 됩니까? y절편은 4. 사실 실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점은 제일 작게 그려주는 게 제일 좋은데 편의상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잡고요. x절편이 얼마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죠. x절편이 뭐가 x절편이라고 그랬지 우리는? y가 0일 때 x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자 얘네들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결국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어머나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치? 맞습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절편값을 같이 이렇게 표시해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됐죠?